쾌락 자체를 직접적으로 할 때에는 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목적이 상대방하고의 관계의 목적이 이 쾌락인데 이 감각적이고 이 본능적인 쾌락을 얻기 위해 가지고 여기서 직접적으로 하려는 순간에는 여기에는 도달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고갈이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 쾌락이라고 하는 것, 즉 행복이라고 하는 쾌락은 어떻게 해서 생기냐면은 의미 있고 가치에 의해서 충만한 그런 에로스와 필리아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가페에까지 딱 들어갔을 때에 완전히 일치가 되고 혼연으로 어우러지는 혼연으로 어우러지고 녹아지는 그 무엇 그쪽으로 도달되는 순간에 거기에서는 행복감이 오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왜 하냐면 이건 수반 현상이죠. 수반 현상, 수반 정신 현상입니다. 이 행복은. 근데 이쪽으로 지적하려면 여기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가는 순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파괴적인 거, 폭력적인 거, 그리고 방종이 생겨나게 됩니다. 방종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그 심리학, 동물 심리학적인 실험이 있었는데요. 그 올즈의 그 쥐라고 하는 이제 그 실험을 했는데 그 올즈와 그 팀, 그 심리학 팀에서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쥐에다가 뇌에다가 쾌감과 포만감을 주게 하는 그런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죠. 성적인 어떤 그런 쾌락을 주고 혹은 배가 고플 때의 어떤 포만감을 주는 그 분야에다가 이제 그 전극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장착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페달을 누르기만 하면은 자극을 주니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쥐가 하루에도 수천 번까지 눌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괜히 눌러도 적혀도 근데 그러고 나서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같은 생쥐, 같은 쥐를 쥐를 또 데리고 와가지고 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쥐를 갖다가 이성의 쥐를 갖다가 갖다 놨는데 이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로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와가지고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떤 인공적이죠. 인공적이고 매우 가공적인 그런 세계 속에서 계속해서 그것마저 밟고 있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볼 때는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는 피폐해지는 경향까지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하는 이 인생의 정말 궁극목적에서 이 에우다이모니아를 갖다가 누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의 경향이 있게 됐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해서 도달되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필리아라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번 성찰을 한번 해보죠. 같이 싱크를 해보는 겁니다. 자, 성공, 실패, 충만, 여기는 절망, 불행, 충만, 행복, 에우다이모니아. 여기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과 이 실패선에는 이걸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권력의지, 지위 중독, 권력의지. 여기 권력의지라고 하는 권력에 대한 욕구죠. 타인보다도
우위에 요구하는 그런 권력의지, 혹은 뭐 여기에서 이 권력의지는 결국에는 뭐 재산적이다. 재산 재산 지위, 어떤 뭐 정치적인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사회적인 지위, 뭐 이런 것들도 민주당이 이제 이거를 갖고 불리는 거, 이건 이제 권력의지입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우위에 서려고 하는 이제 그 의지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면, 그럼 여기에서는 이건 이게 플러스, 여기에는 이런 것들 권력이 혹은 또 그 성에서의 성에서의 어떤 소유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자기는 여성 혹은 남성들 사이에서 참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하고는 다 연애를 해요. 그래서 막 하고 근데 전화 걸면 그냥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서로 그냥 남자든 여자든 쫓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거죠. 당연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러한 측면에서의 플러스가 많이 날 수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염두에다 두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권력과 그러한 성공, 그리고 그러한 것이 나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만하고 행복에 이끄는 그 파트너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 성공을 해가지고 권력이 많으면서 내가 어떻게 충만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 나에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성찰을 깊이 있게 했던 분이 누구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그렇게 또 하셨고,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세 가지를 나누죠. 젊은이들은 뭐랍니까?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관계를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그리고 좀 연세가 많은 분들은 뭡니까? 좀 유익함을 바라요. 저 사람 통해가지고 내가 뭔가 좀 유익해 봤다. 그런 가게 되고. 그런데 진짜로 좋은 관계는 뭐냐? 좀 영속적인 관계죠. 좋은 사람들끼리. 정말 그 탁월한 어떤 아레테한 사람들끼리, 상대방끼리, 아레테한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잘 관계를 갖고 저 사람의 존재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잘 될수록 좋아요. 그게 바로 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렌드들끼리, 혹은 남성 친구든 여성 친구든 간에 정말 저 사람이 좋은 친구라는 건 뭡니까? 내가 잘 될 때 같이 기뻐해주는 사람이죠. 진심으로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 그래도 저 친구는 내가 잘 되면 너무 행복해요. 나도 이렇게 보면 저 친구가 잘 되면 너무 행복해요. 내가 잘 된 거예요. 그런 관계는 매우 지속적인 것이고, 이 젊은이들의 이런 관계들은 무엇인가?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실증을 나게 되거든요. 실증을 나게 되니까 뭡니까? 자기에게 쾌락을 느끼게 하는 것에 대한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만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상대방이 볼 때는 상대방을, 이 사람이 이 쾌락 추구형으로 자주 보게 되면 상대방을 볼 때 뭐냐면은 금방 실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대상이 나에게 동일한 자극을 계속해서 줬을 때에는 거기서 나오게는 이 쾌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이 어느 일정한 순간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쾌감을 느끼게 하는 물질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상하죠. 연애하고 반했을 때는 저 사람하고 막 그냥 1시간 같이 있으면은 마치 1분을 있는 것처럼 또다시 헤어져다는 또다시 있고 싶고 하면서 저 사람하고는 무한한 내가 행복이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저 사람과 한 3년 만나고 보니까 시들해요. 이게 뭐야? 그러다 보면 뭐가 오게 된 겁니까?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갖다가 바꿔버리고 그 사람을 대처하게 되는 그런 것이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부적인 측면인데, 실패하나 성공하나 없는 자나 있는 자나 여기에서 충만하고 행복하게 되는 파트너의 관계를 지금 어떻게 보느냐. 이것은 어떤 사회 정신분석,
사회적 정신 분석에 있어서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그 에릭 프롬 선생님이 그 유명한 그 사랑의 기술이나 혹은 소유냐 존재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두 개의 저서인데 그 두 개의 저서에서 보게 되면 이 소유 사람에게는 두 가지 양식이 있는데 하나는 소유 양식이 있고 어떤 성격 지향이 한 사람의 개인의 심리적인 심리학입니다. 개인 지향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보면은 이기적 지향성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타적인 지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양식을 갖다가 구분하는데 이타적인 양식은 되게 어떻게 하냐면 여기 두 개입니다. 여기서 이타적인 양식은 항상 자기를 초월해서 그대에게 내가 지향을 하는 것이 나를 초월해서 그대에게 지향하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이 사람은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나르시시즘에서 오게 되는 끊임없는 자기를 자꾸 충족시키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갖다가 자기에게 이용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에 여기서 뭐가 됩니까? 그 사람은 상대방은 인격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의 사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소유하는 사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들 사귀는데 내가 영화관 갈 때는 이 친구야 딱 또 여자친구 사귀는데 리스트들을 쫙 가지고 그래가지고 영화관 오시면 불러내요. 또 여기서 어디 가서 배구하러 가는데 배구하고 수영하러 수영하러 그리고 어디서 식사를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 레스토랑에 그 좋아하는 그 고깃집에 혹은 좋아하는 어떠한 피자집에 내가 가는데 이 사람이 오게 되면 이 사람이랑 나는 같이 꿍짝을 맞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전화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종의 추진 목록입니다. 자기를 쾌락과 자기의 어떤 그런 그 행복을 주게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수집을 하게 돼서 여기에 관계에서. 그런데 여기에 이런 이 관계에서는 이걸 여기에 하죠. 이거 많은 데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나와 너의 관계. 여기서 나와 너는 인간 대 인간. 사물이 아닙니다. 인간과 인간끼리 만나는 내가 당신에게 내가 너라고 하면 좋은데 당신이라고 그대 지금으로부터 40-50년 전까지 40-50년까지만 해도 그대요 그대 아무튼 그대라고 해서 정말 그대입니다. 그대하고의 이런 그대의 관계 너는 나에 대해서 그대고 나는 너에 대해서는 그대인 그런 관계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필리아로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인간의 됨됨이를 참 좋은 인간 저 사람 참 좋은 인간이야 저 사람 참 선한 인간이야 라고 하는 그 선한 인간이다라고 느끼는 그 저 사람에서 선 그걸 보게 그거를 이 정신적으로 이 간득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이 여기에 오게 됐을 때 그럴 때 뭐냐면 충만하고 그러니까 사랑을 하더라도 어떤 사랑이냐면 에로스의 사랑을 하게 됐을 때 자연적이고 본능적이고 성적인 그런 사랑을 잘 한다고 합시다. 네, 부부간의 관계에서 그런 그 사랑을 한다고 했을 때도 그 상대방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의 그 선함이라고 하는 선의 빛이 이 상대방의 육신의 빛을 비춰서 그 선의 빛이 투명하게 오면서 뭐냐면은 그 육신의 그 아름다움이 선에 의한 그 인격에 의한 그 빛을 통해서 아주 그냥 막 반짝반짝 찬란해지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의 어떤 두 사람의 그런 어떤 애정적인 이런 관계를 오게 됐을 때는 그 두 사람은 그야말로 에우다이모니아 충만한 행복 막 가치로 꽉 차 있는 그러한 가치로 가득 차 있으면서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가시적인 것에 대한 그 아름다움 중에서도 단지 가시적인 아름다움이 가시적 아름다움 플러스 뭡니까? 정신적인 아름다움까지 겹쳐져 가지고 그 사람 뭐라고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황홀한 깊은 그 안식, 그 충만성에 도달되는 것이다. 요게 바로 그 사랑의 기술을 얘기하는 에리 프란세스님이 얘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성격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성격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느냐? 자기를 넘어서는 자기 중심. 그 인간의 우리가 봤으면은 인간이 인간답게 하게 하는 정말 가장 핵심적인 그 인격의 요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기 초성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자의식 초월성이라는 건 나를 넘어서요. 나의 중심은 이렇게 되어 있겠지 않습니까? 이 중심입니다. 나의 중심. 나의 중심은 내 안에 있지 않고 나의 밖에 그대에게 있다. 이런 성격 유형을 개발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성격 유형을 여기서 헌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그대에 대한 내가 헌신한다 가지고 내가 무슨 도구가 돼가지고 마치 종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뭐 발 닦아라 그러면 발 닦고 옛날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헌신은 뭐냐면 굉장히 자발적입니다. 이 헌신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 헌신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충만하게 되는. 그건 타자에게 가면 갈수록 타자에게 자신에게 헌신하면 할수록 그를 갖다가 배려하면 배려할수록 타자에게 내가 그에게서 내가 관심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관심이에요.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관심을 쏟는 게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내가 잘 되고 풍요롭고 성장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에서 내가 이렇게 배려를 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그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고 그를 갖다가 알아가려고 그러고 그를 알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 완전히 되는 순간에 그 순간에 뭐냐면 자기 초월은 뭐냐면은 내가 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이 내 안에 있지 않고 나의 밖에 그대에게 있는 순간에 나는 뭐냐면 온전한 자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충만한 자기. 놀라운 얘기입니다. 요새 현대의 하나의 그 풍조 중에 하나는 자아실현이라는 얘기가 돼요. 자아실현. 어떤 자아실현?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런 어떤 그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나의 그 능력들이 있는데 그 잠재적인 능력과 이 가능성들을 갖다가 내가 막 발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뭔가 나를 자꾸 발현시키고 내가 정말 탁월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그 오게 되려면 자기 실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자기 실현 개념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를 하나 지적시키게 되면 뭐냐면은 자기 실현이다라고 하는데 자기 실현에 대해서 의식이 없이 자기 실현인 거에 대한 어떤 집착을 하지 않고 자기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내가 집착하는 순간에 뭐냐면 관심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칫하면 이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나르시시즘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칫하면. 그러니까 온전한 full self-achievement, full self를 하게 되는 그것이 오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나의 밖에 나가서 그대에게 이게 이제 existence 밖에 existence 밖에 존재하는 것 이것이 존재 밖에 존재 나의 밖에 나의 중심이 나의 밖에 그대에게 드는 순간에 나는 그때 어떻게 그게 바로 그 순간에 그게 도달되는 순간에 나는 자아 실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충만하게 나는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적 자질이
풍성하게 풍성해지고 풍성해지면서 진정한 그대에게 하는 순간, 여기서 진정성, 내가 저 사람을 진정으로 그대를 내가 사랑한다라고, 진정한 사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거를 보면 내가 저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정말 그대, 그리운 그대, 언제나 같이 있어도 더 같이 있고 싶고, 그대가 그대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대는 나의 평옆에 있는 거, 그런 사람으로 되기 위한, 정말 그게 그대냐 당신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고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대일 경우에는 어떠냐면 그대는 유일무이합니다. 우주에서 유일무이합니다. 그 순간은 도달돼서 그 진짜 사랑. 야, 이제 그게 이제 필리아서부터 이제 에로스의 그 발현되는 에로스가 확 발현되고 막 상승하는 이제 속에서 오게 되는 경지가 뭐냐면 그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일란성 쌍둥이가 이제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은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적인 거의 일치되죠. 일치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일란성 쌍둥이 A, B가 있을 때 B를 사랑했습니다. 그대로서. 근데 그대가 피치 못하게 어떤 사별을 한다든가, 사별할 수도 있고 어떻게 정말 이별할 수밖에 없던 경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B의 그 일란성 쌍둥이 형제역은 자매, 그 사람이 왔을 때에 이 사람 형태도 같고 다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내가 그 사람만큼 B만큼 자기가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 물음입니다. 단 요새 애들 얘기하는 심리학적인 그런 결론, 심리학이라는 게 이제 그 마음의 가장 그 핵심을 갖다가 이제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리학적인 그런 측면들에서 볼 때는 뭐냐면, 진정으로 그대를 내가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그대는 대체 불가능합니다. 타자에 의해서 잊어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충만한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건 여기에서 이제 오게 되는 이런 관계들. 이게 소위 이제 존재의 사랑, 존재의 사랑. 소유의 사랑이 아니라, 이건 소유. 그러니까 상대방이 다 대체 가능합니다. 10명도 좋고 20명도 좋고, 저 사람 헤어지면 또 다른 사람 계속해서. 그래서 나중에 가게 되면은 마치 요새 보니까 스마트폰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좀 하면 다른 사양 나오면 아이고 또 그냥 혼들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대체 가능한 겁니다. 바로 그런 관계가 요즘 거자들이 사물. 그래서 이게 표현합니다. 대화의 철학이라고 하는 그 마틴 부버 선생님이시라고, 유대계 독일인이신데요. 그분의 같은 게 나와 너라고 하는 그런 그 위대한 작품이 하나 있죠.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강추합니다. 나와 너. 그 저서를 우리가 한번 열독을 하게 돼서 완독을 하게 돼서 결론은 뭐예요? 나와 너의 관계. 이 나와 그대의 관계와 바로 나와 그것의 관계. 이건 사물의 관계. 이 사물의 관계는 결국은 또한 그 소유냐 존재냐 사랑의 기술에서 이제 갈라지는 거죠. 이기적인 그런 성격지 않아서 모든 건 자기를 충족시켜야 된다. 그쪽으로 자꾸 관심이 가고, 여기는 뭐냐면 타자를 풍요롭게 해준 것도 내가 또 풍요롭게 돼. 그러니까 이 타자를 풍요롭게 해주는 순간에 타자가 저 사람이 나를 정말 내가
잘 되는 걸 나는 진짜 좋아하는구나. 내가 성장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질들 갖다가 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 펼쳐서 완전히 발현시켜가지고 내가 기여를 하고 하는 쪽으로 내가 자꾸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하는 그런 순간에 그 상대방은 뭡니까? 그 사람의 또한 정신이 눈이 열려가지고 그렇게 자기에게 해주는 그 사람이 또한 그대가 돼가지고 그대에 대해서 잘해주길, 그대가 성장하길 바라는. 근데 양쪽이 서로가 그대예요. 거기서 나라는 게 없어요. 서로가 그대입니다. 서로 그대입니다. 그러면서 충족함에 도달되는데 그게 바로 자기의 충족함이 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런 게 있죠. 승승의 관계, 또 승패의 관계, 또 패패의 관계, 또 뭡니까? 패승의 관계가 있는데요. 여기서 뭐냐면 나와 너, 혹은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할 수 있다면은 지금 보면은 승승하고 나도 승하고 당신도 승하라.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람 왜냐면 사람은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그게 바로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자각이라는 거, 자기에 대해서 자각을 하게 되는 게 이게 인간의 근본.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의식은 자기 의식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인간 이외의 다른 짐승들은 비록 이 도구적 그 지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무엇입니까? 본능을 가지고 있고 본능에서 움직이고 그러지만은 그들은 뭐냐면은 자기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좋고 당신도 좋고 막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막 같이 좋은 거예요. 같이 공동경자가 되고 그런 거죠. 같이 풍요로워지는 거, 같이 행복해지는 이런 관계였죠. 그러니까 나의 지향성은 같이 당신도 나도 같이 이렇게 같이 풍요로워지고 같이 행복해지는, 같이 에우다이모니아를 같이 이루느냐라는 것에 대한 고도의 집중력에 여기서 총발현하는 육체적인 것이 막 발현되고 이 눈으로 보는 가시, 그리고 정신적으로 가시적으로 인격을 갖다가 막 정신장애된 뉴스를 가지고 막 인격을 갖다가 막 내가 보고 막 찬란한 원초미까지 들어 거기다 막 선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막 선이 막 빛나요. 그래가지고 막 아름다움이라는 게 막 선에 의해서 막 빛나고 더 빛나죠. 아름다움이. 그런 단계로 가게 되는 것이. 승패는 나는 승자가 되고 당신은 패자가 되고. 여기서 말하는 무엇입니까? 권력의지에서 난 당신보다는 나는 지위가 높아가지고 좀 눌러. 당신 나보다 뭔가 못해야 돼, 못나야 돼. 이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래서 패패, 물귀신. 그대 죽고 나도 죽고. 내가 못 먹는 밥일 경우에는 나는 뿌려. 그리고 같이 내가 먹을 밥이라 그래도 당신이 이거 먹고 행복하려면은 아예 그 밥에다가 그냥 모래를 갖다가 그냥 탁 뿌려. 나도 못 먹고 당신도 못 먹게.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그 유명한,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아돌프 히틀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의학적인 측면에서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많이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요새 분석되는 게 뭐냐면 이 패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2차 세계전이 끝날 때쯤 돼가지고 완전히 패망하게 됐죠. 그러니까 막 베를린 막 근처까지 그냥 막 러시아군이 막 밀려오고 소련군이 막 밀려오고 막 적이 막 점령이 되는데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 내렸던 히틀러가 최후에 내렸던 명령이 초토화 명령입니다. 지금 초토화 명령은 무엇이냐면 독일 내에 있는 모든 산업적 자산들을 다 파괴시켜라. 왜? 나의 적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을 내가 당신들에게 줄 수가 없다. 그겁니다. 너희들 줄 수 없다. 이게 뭐냐면 또 파괴. 그러니까 자기도 먹을 밥도 그냥 다 모래로 해가 자기도 안 먹고 서로 같이 공동으로 다
이게 초타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이 초타명령을 듣는 사람도 있었고 안 듣는 그런 휘하에 독일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얼마 가가지고 결국은 히틀러는 그의 이제 오랫동안 애인이었으면서 마지막 순간에 자살하기 전날에 결혼을 해서 에바 브라운 씨 그분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되게 되죠. 그러면서 이 패배의 관계 그리고 이제 이 패승은 나는 패하고 당신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자학적 희생심이죠. 나는 패하라. 나는 다 패하고 당신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는 이것이 이제 좀 더 발전되는 게 원망으로 들어갑니다. 한탄, 원망한 어떤 한탄입니까? 야,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당신에게 내가 이렇게 해주고 나는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가진 거 다 통틀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이제 와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홀대를 해 예끼 이렇게 나가는 분들을 그 원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풍요로와 이 에로스와 이 필리아가 이제 이렇게 되는 에로스에 있어서의 그 혹시 그 이기심으로 갈 수 있는 그 나르시시적인 이제 그러한 그 경향들,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필리아가 없고 이제 그렇게 필리아가 없을 때,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때는 그것이 그 영역만 발달되는 순간에서 가지고 있던 거 그런 것들을 다 극복을 하면서 여기서 이게 바로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에리프런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랑의 이 올바른 행복에 도달되는 그러한 그 충만하게 사랑을 누리는 그 행복의 사랑을 누리는 그 길은 기술이다. 어떤 기술인가? 혹은 예술이라고 할 수 있대요. 사랑의 예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랑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기서 예술이든 기술이든 간에 공통적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갈고 닦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심성을 어떻게 갈고 닦아야 되느냐. 자기 초월하는 그대를 향해서 그 빛나는 그대, 그 아름다움의 그대, 선함의 그대, 아름다움의 그대로 거기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대에게로 그대가 괴로움할 때 그 괴로움에 대한 고통을 나는 제거시켜주는 쪽으로 내가 그대에게 자꾸 나를 초월해서 그대에게 나의 중심을 내 안에 자꾸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나르시즘에서부터 벗어나면서 그런 훈련을 해야 돼. 자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술. 그 기술이라는 건 뭐 기술을 익히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고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술에는 어떤 노하우가 있습니다. 사랑의 노하우. 이거를 갈고 닦아가지고 이제 움직여야 된다.